무대 중앙 한 켤레의 하얀 꽃신이 조용히 빛났다. 조명은 과하게 춤추지 않았고 오케스트라는 스스로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단 한 사람, 강문경의 호흡과 심장 박동만이 스튜디오의 공기를 지배했다. 첫 소절이 터져나오는 찰나 그것은 노랫소리가 아니라 삶의 균열이었다. 웃음 뒤에 감춰두었던 그리움, 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빛, 손가락에 남아있던 밀가루의 감촉과 새벽 공기의 냉기까지 모두가 한 줄의 멜로디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노래는 결국 한 세대를 대표하는 거장 서른도의 뺨을 타고 눈물이 되어 흘렀다. 이 무대는 화려함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다. 고음의 과시도 현란한 안무도 없었다. 무대 한편에 놓인 하얀 꽃씨는 하나의 소품이 아니라 하나의 생애였다. 새벽부터 밤까지 우동 장사를 하며 달아빠진 고무신을 신고 살아온 한 노인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따라 자란 소녀는 가수가 되었지만 그에게 트로트는 직업 이전의 은혜를 갚는 길이었다. 강문경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냈다. 맞벌이에 바빴던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몸빼 바지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평생을 버티다 세상을 떠난 그러나 늘 따뜻한 밥을 지어주던 그 사람. 하얀 꽃신 한 번을 못 신겨드린 게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은 이미 관객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켰다. 그리고 곧이어 시작된 노래는 그 고백의 장례 미사를 완성했다. 선곡은 대담했고 동시에 위험했다. 트로트 황제의 명곡 망모? 어머니를 부르는 노래는 성량보다 삶을 요구하는 곡이다. 단지 음을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의 체온을 복원하는 일. 판소리로 단련된 그의 목은 절제된 진동으로 객석을 흔들었다. 허공을 찝는 고음 대신 가사 한 글자에 한 생을 걸었다. 특히 후렴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서 그는 눈을 들어 하얀 꽃신을 바라보았다. 그 한 번의 시선은 박수보다 더 큰 울림을 만들었다. 노랫말은 더 이상 텍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재현, 뒤늦은 사과,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축복이었다. 화려한 기교를 지우고 남은 자리에 맨 마음이 알몸으로 서 있었다. 그 진심은 청중의 방어막을 순식간에 꿰뚫었다. 카메라가 심사위원석으로 이동했을 때 서른도의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다. 그는 애써 고개를 떨구었지만 굵은 한 방울이 결국 무대 쪽으로 떨어졌다. 강문경 씨 노래를 들으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고백은 한 가수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들의 참회의 기록이었다. 한때 원조는 나인데 라는 표현이 촬영장 안팎에서 회자되었지만 여기서 원조란 곡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근원이었다. 서른도는 그날 자신의 음악적 자존심이 아니라 개인적 상처를 마주했다. 노래가 세대를 뛰어넘어 인간의 원초적 슬픔을 깨우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술이 무엇인지, 왜 노래가 인간의 언어보다 더 멀리 가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무대가 끝나자 객석은 본능처럼 일어섰다. 박수는 환호가 아니었다. 애도의 예법처럼 질서정연했고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다. 방송 직후 온라인에는 숱한 댓글이 흘렀다. 부모님과 함께 보다가 같이 울었어요. 오늘에서야 트로트가 왜 이야기의 음악인지 알았습니다. 이건 경연이 아니라 한편이 장례 기도문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은 단기간에 수백만 회를 돌파했고 수많은 채널이 그 장면을 재편집해 올렸다. 그러나 어떤 영상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체온을 완전히 복제할 수는 없었다. 그 밤의 공기는 노래가 끝난 뒤에도 한참이나 스튜디오를 떠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신인을 가려내는 쇼가 아니었다. 활동 중인 가수들이 자신의 현재를 도박판에 올려놓는 생존 무대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확실히 먹히는 전략을 선택한다. 고음을 3번쯤 꽂고 편곡에 불꽃을 더한다. 하지만 강문경은 반대로 갔다. 그는 무대를 비우고 자신의 삶을 채웠다.
그 결과 오디션의 문법 자체가 뒤집혔다. 잘 부른다는 평가가 살아냈다로 바뀌었다. 가창력이라는 단어가 진정성이라는 단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켤레의 하얀 꽃신이 있었다. 예능이 잊어버린 숙연함, 경쟁이 밀어낸 경건함을 그 꽃신이 조용히 끌어당겼다. 요즘 트로트는 빠르게 변한다. 아이돌의 문법이 유입되고 사운드는 전자적으로 팽창한다. 변화는 필요하고 진화는 당연하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뿌리를 지워서는 안 된다. 트로트의 심장은 이야기에 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고향집. 강문경의 막모는 그 심장을 다시 박동하게 만들었다. 그가 증명했다. 가장 전통적인 서사가 가장 넓은 대중을 울릴 수 있음을. 기교를 줄이고 이야기를 키울 때 노래는 장르를 넘어선다. 그날의 무대가 한국의 거실마다, 휴대폰 화면마다, 노인정의 TV마다 스며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 전통은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래 견딘 것이다. 무대가 끝난 뒤 강문경은 수상소감 대신 짧게 말했다. 할머니께 조금 늦었지만 오늘만큼은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로 모든 설명은 충분했다. 그는 참가자에서 이야기꾼이 되었고 경연자에서 세대의 목소리가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잘하는 가수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건드리는 가수로, 기억을 불러오는 가수로 부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졌다. 빠른 댄스 트로트도, 발라드 붕의 세미 트로트도 그만의 온기로 새롭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부르든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의 노래에는 늘 한 켤레의 하얀 꽃신이 함께할 것임을. 그것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감사의 방향이자 노래의 목적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TV를 끄고 나면 각자의 방에는 각자의 하얀 꽃신이 남는다. 평생을 바쳐 우리를 키워준 누군가의 발자국, 아직 갚지 못한 누군가의 수고. 강문경의 무대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누구의 노래가 되어 주었나요? 어쩌면 음악은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길을 비춘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전화를 걸 수도, 편지를 쓸 수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된 목소리를 떠올릴 수도 있다. 그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밤의 노래가 우리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조금 더 따뜻한 자식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한 세대의 거장이 흘린 눈물은 한 젊은 가수의 진정성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훈장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증명했다. 이 무대가 오래도록 회자될 이유는 단순한 감동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노래가 인간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간결하면서도 장엄한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하얀 꽃신과 눈물? 그 두 단어면 충분하다. 우리는 보았다. 진심이 기술을 이기는 순간을. 그리고 믿게 되었다. 언젠가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노래가 될 수 있음을. 이날의 무대는 우리에게 묻는다. 전설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고음의 높이로? 편곡의 화려함으로? 아니다. 전설은 진심의 밀도로 탄생한다. 그리고 그 밀도는 삶의 무게에서 나온다. 강문경은 자신의 무게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단단한 발걸음으로 무대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그 결과 한 젊은 가수의 노래는 한 거장의 눈물을 불러냈고 전 국민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전부다. 오늘의 무대를 마음에 담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 또한 들려주길 바란다. 여러분에게도 하얀 꽃신의 주인공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이름은 어머니일 수도, 할머니일 수도, 혹은 지금 옆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 그들의 발걸음을 떠올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 역시 노래가 된다. 그리고 그 노래는 다시 누군가의 눈물이 된다. 그렇게 음악은 이어진다. 그렇게 전설은 탄생한다.